배가 움직일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이 해양경찰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안 되는 곳을 정훈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해줬는데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해양경찰서를 둘러보면서 수사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거기서 잡아서 수사를 하고 유치장이 또 따로 있어서 유치장에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해양경찰은 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헬기와 항공기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순찰은 일반 경찰분들만 도시는 줄 알았는데 네. 해양경찰분들도 차로 순찰을 도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를 이용해서 구조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화면 보면서 참 다양한 부서들, 다양한 업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자, 연구원님 좀 세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해양경찰청의 조직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해양경찰청은 6개의 국, 이제 세부적으로는 2관 4국 체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부서를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운영지원과라는 곳이 있고 기획조정관, 그리고 경비안전, 정보수사국, 그리고 장비기술국, 해양오염방제국 이렇게 6개의 국으로 구분이 되고요. 네. 이제 부속기관으로는 해양경찰학교, 그리고 해양경찰연구소와 해양경찰정비창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 부서 명칭만 듣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로 해안가에서 또는 바다에서 뭐 수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 업무나 또 범죄 예방이나 이런 필드에서 업무를 하는 파트가 있고 또 그 필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곳,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나 또 지원 정책,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근을 하면서 지원하는 업무가 또 맡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고려하면서 또 어떤 조직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훈 학생 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해보고 싶어요? 함정에서 근무하거나 수사과나 홍보과에서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함정에서는 원래 제가 배 쪽에 좀 흥미가 있었고 수사과는 배에 있는 범죄들을 수사한다는 게 흥미로울 것 같고요. 홍보과는 해양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뭐 수사나 홍보 맡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일반 경찰들도 맡을 수 있는 업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원래 바다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2년을 주기로 함정과 육상직을 옮겨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경찰들은 배를 함정을 체험을 못 해보니까 전 그걸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화면 보니까 해양경찰이 직접 뭐 헬기 또 선박까지 조종해야 되던데 네. 이러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미리 다 습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해양경찰의 그 채용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3년도 제1회, 그러니까 올해 1회였죠. 1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를 살펴보면 모집 분야가 몇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육상경찰에게서도 뽑는 분야인데 경위로 임관하게 되는, 임용되는 간부 후보 파트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항공 영역인데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그리고 함정 운용, 그리고 해기사, 전경, 또 중국어, 또 응급구조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해요. 근데 각각의 파트에 따라서 경력과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 또 잠수 분야가 또 있고요. 응급구조 분야는 경력도 자격 조건도 모두 갖춰야 되는 분야인 거죠. 또 함정을 운용하거나 전경 분야는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췄어야 하고요. 또 해기사라든가 중국어 모집 분야는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요. 그래서 이처럼 모집 분야에 따라서도 요구되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모집 분야에 따라 연령 조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연령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건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분야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격증 외에도 해양경찰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공익을 수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책임감도 있어야 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수사 업무를 또 진행하고 또 이제 어려운 그 군안 구조 작업 등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 그리고 또 순발력이나 또 민첩성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수사할 때 아무래도 느리면 굉장히 진행하는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로는 판단력이 뛰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또 알아야 하겠고요. 또 직업 윤리나 직업 의식을 분명하게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 경찰이 되려고 하면 신체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또 치를 때 체격 조건이라든가 시력이나 색신 그리고 청력 혈압 이런 것도 재고요. 심지어는 문신이 있는지도 또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 문신 자체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문신을 왜 새겼는지 그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서도 불합격 사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여러 학생들이 꼼꼼히 알아봐야 하겠고 공무원 채용 시험 중에 필기 시험이나 모집 분야에 따라서는 실기 시험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또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지원할 때 되면 아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훈 학생 하는 것처럼 체험 통해서 또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원 학생 같은 경우는